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강의는 재택입니다. 재택. 예, 뭐 재라는 것은 이제 서열을 나타나죠. 앞뒤 또는 위아래. 예, 그래서 재택이라는 것은 이제 주택의 서열,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늘 이렇게 소개하는 거니까요.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5항입니다. 5번째 항목. 재택. 자, 이 앞쪽에서 조사하면 벼슬아치, 그리고 사부하면 그냥 양반, 뭐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사대부 그냥. 그래서 사대부는 고대 기문, 그 문을 높고 크게 할 수 있는데 일반 서인은 유금, 금지한다. 그죠? 당전, 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뜰이 있고 뜰 위에 이렇게 항상 얘들 집을 짓거든요. 이렇게 이걸 당이라고 합니다. 당 앞에 뭘 하느냐? 여기 종붕이라고 했죠. 실형이라고 합니다. 전나무 실형, 전나무종 실형.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실형을 넣고 인기 여초, 그 남은 가지, 여초 가지초, 남은 가지는 끌어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덮개 같은 실형을 해놓고 가지들 있죠. 그 가지 끝을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자르잖아요. 전지하잖아요. 자르지 않고 그걸로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찰싹 같은 걸 이렇게 만들면 그 가지가 이렇게 자라면서 모양을 만들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기여초라는 게, 가지를 끌어서 뭘 만드냐? 호로병, 이렇게 생긴 병, 호로병 같은 모양이나 또는 산개, 우산처럼 덮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우산처럼 보이죠? 우산처럼 한다든가, 상학, 학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그러면 뭐 금방 이해할 겁니다. 형상을 만든다. 이것을 노송취병이라고 한다. 여기서 노송은 오래된 소나무라는 뜻이 아니고 전나무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전나무는 노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이제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기 뭐 전나무종이라고 했죠. 전나무종. 그다음에 사다리붕, 그다음에 나무 껍데기, 우듬지라고 하는데요. 우듬지 또는 끝초, 그렇죠? 그다음에 병풍병. 이거 이제 한자적인 부리는 요거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그 대문을 고대라고 했죠. 크고 크게. 그것을 우리는 고주대문이라고 해요. 기둥이 높은 대문. 그래서 다른 말로는 소슬대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소슬대문. 고주대문이라고 하는 한자로. 사대부 집에서 이렇게 행랑채가 이렇게 있으면 행랑채 위에 문을 크게 만드는 거. 뭐 운영궁의 대표적인 문이 이제 그런 형태의 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동 퇴계 종택도 이렇게 높였고, 그다음에 안동 농암 이현부의 종택도 이렇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일반 서민은 이걸 못 한다는 거죠. 서민은 그냥 담에다가 그냥 문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행랑에 이렇게 고주대문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재택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종붕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이제 이인문의 고송 유수첩의에서 이 대택아회, 큰 집에서 이렇게 시회 모임을 갖는 걸 아회라고 합니다. 아회하는데 아래쪽 별채, 그러니까 이쪽이 본체고 여기가 별채거든요. 별채 오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햇빛을 가리기도 하고 물을, 여기에 있어도 이제 물이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종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붕. 이렇게 전나무로 엮어 만든 실형. 근데 여기는 등나무 실형입니다. 전나무 실형이 아니라 등나무. 근데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등나무 실형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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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로 이렇게 엮은 후에 양쪽에서 이렇게 등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지금 저희 사는 아파트도 등나무로 실형을 딱 엮거든요. 보기 좋습니다. 학교에 많죠? 그걸 말하면 됩니다. 전나무 실형이다. 이렇게. 왜냐면 제가 전나무 실형을 찾으려고 찾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림이나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풍속화나 이런 거 다 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검색이 안 돼. 왜냐면 여기 대택 아회도에서 또는 고성유수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게
검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림을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는 못 찾아서 할 수 없이 등나무 시렁만 이렇게 올렸던 겁니다. 이거 전나무 시렁이고요. 바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요 모양이 호로병으로 한다든가 또는 산개 모양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것도 못 찾았어요. 전나무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우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분재집 가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우산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없어가지고 소나무 분재처럼, 근데 이것도 지금 엮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우산 모양이 없어요. 찾다 못 찾아서 그냥 참고를 하라고. 그래서 산개 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회를 하지만, 이 산개가 그냥 일반적으로 햇빛 가리개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할 수 없이 연경당의 선양제의 요 차양. 그래서 불자 위엔 덮개라든지 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한 일산이라든지 차양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산개라 그래요. 통칭해서. 그래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나무로 된 산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연경당 선양제의 요 차양을. 그러니까 차양막이 산개라는 거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차양막은 햇빛만 가리는 게 목적이고, 산개는 뭐 이렇게 햇빛도 가리고 눈도 가리고, 그러니까 눈 올 때 눈도 가리고 비도 이렇게 좀 내리게 하는, 막게 하는 그런 것이 산개다. 우산산자다 덮을게. 산개입니다. 주로 어떤 때 산개가 많이 들어가냐면 임금님이나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들고 가죠. 차양막 이렇게 둥글게 돼서 그런 것들이 다 산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노송취병입니다. 이 노송취병도 없어요. 그래서 이 취병은 우리가 말하는 차양막 취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담장을 아름답게 만든 취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취병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주합로의 취병, 이렇게 있죠? 취병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창덕궁 취운정의 취병, 이렇게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건축물의 이 앞쪽에 이렇게 한 취병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차양막은 나오는데, 이렇게 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들창처럼 들었다 올렸다 내리는 차양막은 있는데, 지금 말한 대로 전나무 같은 걸 이렇게 심어가지고, 전나무를 심은 후에 이 전나무를 이렇게 엮은 후에 그 가지를 이렇게 엮은 그런 노송취병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 취병은 이런 건데 요게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그게 노송취병입니다. 보통 취병을 대나무로 하지 않나요? 대나무도 많이 합니다. 저건 지금 대나무로. 예, 그렇죠? 예. 왜냐면 전나무나 이런 것들이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말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나무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노송취병이고, 노송은 전나무를 말한다. 소나무가 아니고, 이 정도로 하면 취병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유황지 또는 황포지라고 하는 거, 당내 집안에는 유황지를 깐다. 그래서 미끄럼, 활려, 응지라는 건 뭐냐면 지는 기름이고 응은 뭉쳤다니까 기름이 뭉치면 반들반들하죠. 그래서 마치 미끄럼이 기름이 이렇게 응고된 것처럼 바닥이 미끌미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활려, 응지, 그리고 제포, 다시 깐다. 거기에 다시 깐다. 뭘? 용수초, 화문석을 말합니다. 용수초, 용의 수염이라 그래서 용수초에 숫자, 복자를 새긴 돛자락. 그래서 숫자, 복자 등의 글자를 새겨놓은 용수초를 깔고, 그리고 화문, 응낭, 화문석과 거기에 화문석과 은낭은 이제 뒤에 이렇게 받침, 베개죠, 받침 베개, 그죠? 은낭을, 그래서 이건 안석이라고 합니다. 안석. 고구려 때부터 있었던 방식입니다. 은낭을 한다. 그다음에 유설 들창에는 만자, 복창. 만자를 이렇게 무늬를 새긴 이중창 두 개를 이렇게 놓는다. 이중창. 그리고 여기 유이 개합. 그 밀고 닫는 거 개합. 열고 닫는 거 개합. 그래서 마음껏 유이는 이 빨리빨리 이동하는 거죠. 빨리빨리 움직이는 열고 닫는. 그리고 창호지에는 기름을 먹인다 그죠? 기름을 먹여서 이렇게 깔끔하기가 마치 니은색이다. 은을 입힌 색이다 이제 니은색.
그리고 감, 유리, 감외. 감은 우리가 상감청자할 때 감이에요. 새겼다. 그죠? 넣었다. 이렇게 넣었다. 끼워 넣다. 그래서 유리를 끼워서 감, 외. 바깥을 조감. 우리가 조감될 때 바깥을 볼 수 있게 유리를 껴놓기도 한다. 왜냐하면 창호지를 하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만하게 해가지고 유리를 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종이를 매긴 후에 중간중간에 고기를 잘라서 유리로.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여기 펼포자 점포입니다. 점포. 자, 점포는 무슨 뜻이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점은 그 문 안에가 점이에요. 안에가 상점할 때 점. 그럼 포는 뭐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요한 물건들은 안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놓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좌판처럼 앞쪽에 가게 앞쪽에 쫙 펼쳐요. 다 그렇죠? 생선집이 특히 그렇죠? 생선집이. 그래서 안쪽에는 이제 생선이 있고 바깥쪽에 종류별로 이렇게 놓죠. 그걸 포라 그래요. 그래서 점포입니다. 이걸 합해서 점포. 점포. 자, 그리고 응지는 기름이 엉기다. 그러니까 유는 들창유.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개폐하는 문이 아니라 개폐하는 문은 창이라고 하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유라고 합니다. 들창. 그리고 감은 새겨 넣을 감. 상감 청지할 때 쓰이거든요. 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모양을 새기다. 새기다. 상감. 상감기법. 그리고 조감도 할 때 감자입니다. 눈목자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감외하면 밖을 내려다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룻바닥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 다 마룻바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특히 공부방은 유황지를 안 깔으냐?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지면 머리가 깨지고 막 그래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활동량이 많은 데는 절대로 유황지를 안 깝니다. 다 오돌도돌한 마룻바닥을 깔아요. 그래야지 애들이, 그리고 여기다 기름칠하면 안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마룻바닥 기름칠한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애들 넘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울퉁불퉁하게. 그래야지 조심해서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룻바닥,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그 서원이나 서당에는 그냥 평판을 까는 거예요. 그냥 평판, 그냥. 그래서 보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은 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어르신 있는 데는 되게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유황지를 까는 겁니다. 유황지. 이렇게 유황지입니다, 요게. 그래서 유황을 묻혀요, 유황을 묻혀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바릅니다. 근데 기름을 안 바르면 이렇게 돌 같은 걸 탁 해놓으면 칙칙하고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황은 성냥개비 바깥에 있죠? 착할 때. 그게 유황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돌을 비비면 불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용수초는 요겁니다. 왕골이라고 부르는 거. 왕골. 강화도에 많이 나죠? 왕골. 그래서 이걸 껍데기를 이렇게 잘라서 밀어서 말려서 그걸 갖다 이제 돗자리를 까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게 생긴 게 용의 수염처럼 생겼다 그래서 용수초.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만들면 용수철. 우리가 스프링이라는 거. 용수철. 알죠? 용의 수염이 이렇게 쫙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는데 승질이 나면 쫙 하거든요, 용이. 게다가 용이 이제 조용하면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해서 용수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 해살이 풀인데 돗자리를 만듭니다. 돗자리. 그래서 돗자리 완이라고 합니다. 돗자리 완. 용수초가 왕골이야. 돗자리 완. 그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죠? 자, 그러면 이 돗자리가 많이 나는 섬 이름은 완도예요. 그러면 왜 완도에 청해진이 있느냐? 예전에는 이렇게 포목으로 하면 이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일반 선박은 전부 다 왕골대로 해서 만들어요. 한번 갔다 오면 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왕골대가 많이 자라는 지역에 항구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뭐 병라도 또는 혈구진, 청해진 이런 데가, 혈구진이 강화도잖아요. 신라시대 때 3대 그거잖아요. 항구. 그러면 왜 거기가 있느냐? 거기가 왕골이 자라니까. 그걸로 선박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선박에서는 뭘 사겠어요? 출항하기 위해서. 화문석을, 왕골대를 해서 화문석으로 돗자리를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완도에 청해진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요 청해진,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육지거든요. 뭐, 저희 처가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여튼, 완도의 완자,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청해진이 왜, 항해의 중심지가 되는지는 이 왕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화문석은 이렇게, 여기다 이제 숫자나 복자를 까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나이가 드시고 조심하시는 분들이 할 때 유황지, 황무지라는 걸 까는 거예요. 황무지. 그래서 아마 시골에서 뭐 장판지 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장판이지만 예전에는 노릇그릇한 종이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잘라다가 풀칠을 해서 할 때 그 풀칠 전에 그 흙 거기 위에다가 그 달걀, 흰자를 빠서, 아시죠? 그거? 모르세요? 몰라요. 아, 그렇죠. 그 달걀 흰자를 빠가지고 그 가루를 거기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간의 단백질이 있어서 뜨거우면 이게 부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막힌 데가, 공기가 탁 막히겠죠? 차가우면 또 이렇게 오므라들어. 그래서 가루, 그 흰자나 아니면 지금 탱자,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탱자 물이 들어가서 그 사이사이에 다 막을 형성합니다. 달걀 흰자. 그걸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요. 마루를 갈려내서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며칠 지나면 그게 금이 가요. 황토로 이렇게 바르면 바닥을. 그럼 금 위에다 이렇게 넣어서 모래 이렇게 우리가 무슨 그 도로 같은 거 자갈할 때 그 채우듯이 그 달걀 흰자 가루를 해요. 그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삶이란 그래요. 어렸을 때 봤던 건 기억이,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어디 가서 하면 우리가 졸졸 따라가서 옆에서 노동력을 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애를 그렇게 많이 낳은 것 같아. 고추밭에 똥 퍼가지고 걸음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던 것 같아. 예비 노동력들. 그죠? 밥만 주면 할 수 있는. 콩을 이렇게 하는 거. 콩 기름도 이기죠. 콩, 그거.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화문석 돗자리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높은 분들이 있는 요걸 은석 또는 안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벽에 세워두고 몸을 기대는 방석을 은낭이라고 한다. 은낭. 그래서 화문석 돗자리와 은낭. 요새 화문석 보니까 하나에 난 한 몇십만 원인 줄 알았어요. 200만 원,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화문석 장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로 짜는 것은 멋이 없고 반듯반듯하니까. 근데 개인이 하는 것은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하더라고요. 아니, 돈 있으면 깔고 싶어요. 숫자, 복자. 관리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거. 땀 배기고 해가지고 막 썩고 냄새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또 이렇게 세탁하고 말려야 되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밑에 먼지 엄청 낼게요. 하여튼, 이렇게 생긴 거고요. 들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창. 우리나라 주로 이제 제사하거나 좀 품이 있는 집들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서 있는 게 아니고 다 딱 열어서 이렇게 탁 접혀서 위에다 이렇게 딱,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대기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 위에 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가 이제 다 이제 고급이죠, 고급.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탁 얹혀서. 이런 것들을 들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있는 작은 창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왜냐면 안에서 바깥을 밀으면 위에다 걸기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작대기로 이렇게 걸어서, 이걸 들창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밀어서 열고 닫는 창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하고 호인데, 원래 이 문이라는 것은 두 개로 된 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문이 문이에요. 대문으로 들어가면 집에 들어간 문은 다 한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호라고 그래요. 지금은 다 문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외짝으로 된 것은 다 호예요. 호. 외자로 된 건 다 호. 근데 이제 호를 부를 때 벽 쪽에 붙이는 것은 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 그리고 들고 여는 것은 유라고 하는 거예요. 유. 이렇게. 들창. 그리고 열고 닫는 열창은 창. 그리고 이 세 개를 합해서 호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에 있는 것들은 문이 아니에요. 호야. 그러면 문은 어디냐? 아파트 들어갈 때 그거. 근데 요새는 아파트에 문 없잖아요. 문을 두 개를 안 달잖아요. 열려 있잖아요.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문이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호인 거예요. 호.
호를 들고 가면 창이 없어. 창 있어요? 벽에? 아파트 벽에 창 있어요? 창 없죠. 네. 아, 창 있나? 이렇게 여는 창 말고,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 문에 있는 거, 저 벽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옛날 집에는 다 창이 이렇게 열려 있거나, 이렇게 여는 창이 다 있었죠. 그걸 호라고 한다고, 호. 이렇게.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문도 호. 그러니까 외짝은 다 호라고 해야 돼, 외짝. 왜냐면 이 호라는 자체가 다 외짝이라는 뜻이에요, 외짝. 그리고 문이라는 것은 겹문이라는 뜻이야, 겹문.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합해서 문호라고 하는 거예요. 문호라는 것은 마을이나 자기 집에 담에 있는 걸 열고 집에 있는 문도 열어주는 거. 개방이라는 뜻입니다. 문호를 개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문은 어디냐? 인천이에요, 제물포. 제물포가 문이고, 호는 어디냐? 양화진이 호였어요. 네, 국토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한 때는 처음에는 제물포만 열어주죠. 양화진까지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호를 열어주니까 왜 일본이나 서양인들이 다 서소문이나 이쪽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살 들어와서 우리 조선 상권을 이렇게 점령한 거죠. 그래서 문호란 말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직 남았습니다. 여항.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골목길로 돼 있으니까 골목길이 이렇게 쭉 돼 있으면 여기에 다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여기를 막아야 돼요. 여기를 다 막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문이라고 했어요. 마을마다 다 이렇게 막아요. 마을마다. 예. 그 마을마다 막는 것은 벽사의 기능이 무지 강합니다. 외부 사람들 오면 전염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그러면 어디냐? 여항 바깥에 여인숙에서 며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놈 괜찮다. 그럼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마을로. 그냥 어서 없이 하면 큰일 나요. 옛날 사람들은. 전염병 오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인숙은 반드시 바깥에 있는 거예요. 마을 밖에. 그래서 거기서 며칠 묵게 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항구를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해진 가면 장도섬 있어요. 그걸 청해진이라면 다 이래요. 여기서 어떻게 10,000명이 있냐고. 그건 그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외국 사신이나 상인들 오면 일단 거기에 며칠 머물러. 그리고 나서 이상 증상 없으면 그때 본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여향의 문에 흰 백판을 딱 놔요. 그러니까 이건 1년마다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판에다가 요걸 쓰는 겁니다.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태공조. 그러면 이 문은 강태공께서 지어지신 거다. 그럼 왜 강태공이냐? 벽사의 무지 큰 신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은 강태공이 만드는 거니까 잡기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뭐냐? 이 나무나 이게 우리 집은 다 나무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갖은 잡티나 뭐 이런 것들이 온다고요. 동티도 나고. 그러니까 그걸 막을 위해서는 그 나무에 깃드는 잡기들을 막기 위해서는 금기운이 세야 돼요. 서늘한 금기운이 샥. 그래서 금자가 들어 경신이 금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 8개가 금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경신형경 이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강태공이 만들었다. 근데 우리들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서울에도 많거든요. 근데 주소지에는 많아요. 어디 문이라고요. 그게 바로 이 다 백판문이에요. 백판문.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골목길에 새롭게 항상 백판문, 흰 판때기 문을 설치하고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 강태공께서 만드셨다는 걸 쓰는 것은 금극목, 금이 목을 이기는 뜻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우리가 말하는 현실 속의 불이 아니에요. 불이 갖고 있는 퍼짐, 물이 갖고 있는 솟아나게 하는 힘. 물은 어디든 솟아나거든. 흘러가고. 그래서 봄이 되면 물기운이 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꽃이 피죠. 이렇게. 그것은 나무의 기운이라 그래요. 나무와 같아. 뻗어나가는 기운. 근데 뻗어나가면 안 되거든요. 꽃도 피고 해야죠. 그게 화기운이에요. 근데 화기운이 커지면 열매를 못 깨기 때문에 서늘한 금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흙이라고 본 거예요. 토, 중앙. 이것이 이제 오행인데,
오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물의 변화를 만드는 힘이나 성질이 반대되는 힘. 왜냐면 상극만 되면, 그래서 부부가 금실이 좋으면 애가 안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삼신이 노해인지. 근데 가끔 싸우면 애는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람핀 남편이 들어왔는데 바로 애가 생기더라고. 뭐 하늘의 조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극과 상생의 원리죠. 그래서 상극은 나쁘고 상생은 좋은 게 아니에요. 사물은 이런 반대로 해야지 사물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열매도 맺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벽사에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경신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가운데 금기운 두 개. 그래서 경신, 연, 월, 일시를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백판문이 없는데 중국은 아직도 이런 백판문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이 백판문에 아예 새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거를 만들고 종이로 붙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은 이름이 있지만 요건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데 가면 막 오래돼서 너덜너덜해. 그러면 새해 입춘 정도 되면 또 붙여.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중국 여양의 백판문입니다. 여기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를 쓴다는 거죠. 강태공이 이 문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은 문만 있느냐?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어떠한 기계나 시설문에는 다 이거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디딜방아입니다. 디딜방아도 나무잖아요. 그래서 디딜방아를 하는데 이 나무가 깨지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오래오래 버티게 하려면 뭐냐? 이 방앗간의 이제 생업신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자방아신, 연자망구신이라고 하는데, 방앗간에 동티를 막고자.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손을 잘못 놔가지고 손이 막 으그러지기도 합니다. 이걸 누르면 안 되는데, 이걸 넣었는데 그냥 콱 하면 그냥, 그러니까 이거 동티라고 하거든요. 잠시 어디서 그냥 이쁜 뭐가 모양이 딱 나오니까 헥 해가지고 홀라당 반해가지고 콱 눌러버려. 그러면 그냥 꽝 그러면 손 다. 이런 동티를 막고자 여기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을 어디냐? 요 밑에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새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는 강태공 하마처. 강태공이 말에서 내린 곳이다. 이러면 이제 동티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요것은 이제 개방된 곳에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붕이 있는 데는 지붕 위에 석가래에다가 주로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디딜방아에서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나무로 된 거에서는 요런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에 벽사문이 쓰여진다. 요걸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속에서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벽사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